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계신 거죠? 인사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슬라 분할 전에 망할 줄 알고 250불에 처분한 폭망 미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디트로이트, 그러니까 미시간 디트로이트 그 자동차 왕국에 있는 빅3 오토모티브 GM, 포드, 크라이슬러 중에 하나의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나요? 네. 그쪽에 이제 개발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고요. 뭐 유튜브 채널 자동차 미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동차 미생하고 이호석 아카데미하고 구독자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한번 500원 한번 걸고. 내기 해가지고 한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5월달에 한국 가는데요. 네. 그때까지 한번 치킨 내기 한번 하고 달려볼까요?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생님께서 책을 하나 쓰셨고. 자동차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전쟁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오토워. 그 출판사에서 영어로 짓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워라고 자동차 오토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라 그러죠? 그 이슈가 핫한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업에서는 이슈를 만들다 보면은 대부분 다 테슬라 영상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이게 핫 이슈니까. 그런데 현업에 있으면 물론 테슬라가 하지만 지금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거의 전쟁 모드거든요. 저도 지금 죽겠고. 죽겠어. 테슬라 이놈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죽겠어요. 아하. 모든 회사들이 지금 테슬라 때문에 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을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네. 테슬라가 갖고 온 이 흐름,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커넥트된 거,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그다음에 쉐어 공유, 그다음에 일렉트리파이.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동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배터리를 넣어서 만드는 전동화 자동차만 해도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네. 테슬라는 거기에다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어. 공유화하겠다, 자율주행도 하겠다. 그다음에 뭐 그죠? 공유화도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요? OTA도 하잖아요. OTA. OTA도 사실은 잘 안 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해도 깔짝깔짝 그냥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인포테인먼트답지 않은 인포테인먼트만 업데이트했었는데 테슬라는 차 자체를 전화기처럼 전체 다 업데이트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대부분의 리콜을,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 리콜이 일상이거든요. 네. 매일 나와요, 매일. 뉴스에는 뭐가 매일 안 고장났다. 나와도 자주 있는 네, 거죠. 거의 뭐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나오는 리콜들이 사실은 팔고 미친다. 크라이슬러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크라이슬러가 차를 좀 싸게 팔거든요. 한국의 쌍용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발 비용을 좀 줄이다 보니까 판매하고 나서 리콜이 많이 나오는데 그 리콜 비용을 대느라고 앞에 번 돈을 뒤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보여준 거는 리콜이 나와도 돈을 안 까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눈이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눈이 뒤집어 까여서 테슬라 따라가기 밖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는 안 하죠. 우리가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지금 전쟁 모드다라는 것만 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상들은 다 테슬라 영상만 나오니까. 그런데 뭐 폭스바겐, 뭐 BMW, 벤츠, 뭐 여기 GM,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 뭐 다 떠나서 다 합쳐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회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네요. 테슬라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주목받고 테슬라가 하겠다는 얘기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뭐가 되라는 얘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다는데 1억 대가 안 팔리는 시장에서 2천만 대 팔리면 나머지는 뭐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늘 생각 드는 게 무서움이 느껴질 것 같아요. 공포심이 느껴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잘 못하면 모르겠는데 저러다 말겠지. 뭐 파괴적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파괴적 혁신은 못하고 혁신하다 말겠지. 그럼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했죠.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처음에는 좀 우습게 봤어요. 사실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의 스티어링 기어와 브레이크를 공급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 공급사한테 막 뻥카를 쳤어요. 자동차 막 뭐 20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주문을 할게 막 이랬는데 아무도 거들떠 안 보고 있었을 때 이제 한국인 업체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20만 대 발주를 내놓고 분기에 2,000대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망했다. 그거 발주 받은 사람, 수주한 사람, 그 테슬라에 오더 받은 사람은 잘렸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런 사기를 만들어놨는데 당했다. 사기꾼은 사기당했다 이런 거네. 사기당한 거죠. 왜냐면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지를 잡고 공장을 세우고 라인을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1, 2억이 아니에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라인을 다 설치했는데 분기에 2,000대 팔리나? 200대?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한 달씩 만들어도 될 정도밖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워낙 그렇게 약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실제로 그렇게 뻥카라고 생각했던 게 현실처럼 정말 안 팔렸으니까. 처음에는 안 팔렸거든요.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 마음을 놓은 게 있죠. 저기도 뭐 왜냐면 지난 50년, 60년 동안 신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회사들이 거의 없으니까 뭐 이제 아시아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말고는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가 없었으니까 여기도 나타났다가 사라진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오프 더 가드 이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네. 한 방 맞은 거죠. 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모델 3 나왔는데 선주 목량이 뭐 책에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차 판매량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 8천만 대에서 뭐 30만 대 정도 숫자는 미미하니까. 그런데 하는 짓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 짓이 너무 과감한 거죠. 너무 과감해서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미국 교통안전국 같은 데서 저 그대로 원래는 안 내비려두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저렇게 하면 가만히 안 내비려두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의 나라인데 소송의 나라인데 소송당하다가 망할 텐데 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안 걸리죠. 점차 위험한 상대가 됐는데 판매량이 지금 이제 100만 대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판매량은 사실 생각해보면 토요타가 1,000만 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직도 1대 10인데 토요타보다 더 무섭고 토요타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수십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하.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OTA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생각도 못한 거죠. OTA를 가지고 리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이건 대박이죠. 뒤로 까이는 돈 다 이게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러게. 그 비용이 엄청난데요. 근데 그것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 보험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한다고 나가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개념 보험사는 보험사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먼 미래다. 자율주행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반자율주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테슬라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같이 뭐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보조해주는 운전 보조 장치로서의 자율주행.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구글이나 구글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데서 하는 4, 5단계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란 말이에요.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 이게 AI가 운전하냐, 사람이 운전하냐, 사람이 운전하는데 AI가 도와주냐, AI 그냥 운전하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약간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글이나 크루즈나 자동차를 만드는데 센서도 너무 많이 덕지덕지 붙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돈이 벌릴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안전해야 얼마까지 안전해야지 마켓에 풀 수 있느냐. 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풀긴 했죠. 이제 시범 주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자죠. 돈 먹는 하마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그 주가나 구글의 그 밸류에이션도 내려가는 거고 그 웨이모 쪽은. 그런데 테슬라는 되게 영리하죠. 그거 안 가도 일단 뭐 뻥카가 됐건 아니건을 떠나서 일단 2단계에 머무르면서도 자율주행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돈을 1,000만 원씩 받죠.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는 미칠 지경이지. 배 아파 죽겠지. 왜냐하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 하는데 1,000만 원을 받잖아요. 저기는. 미국에 오시면은 네. 일식집이 있어요. 일식집이 있고 한국 식당이 있는데 한국 식당의 김밥은요 2,000원, 3,000원인데요. 일본 식당의 김밥은 롤이라고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부르고 10,000원, 20,000원 해요.
웃기는 거네. 똑같은 거 파는데, 어. 똑같은 거 파는데 죽겠지. 우리도 그거 하고 싶죠. 음. 우리도 10,000원, 20,000원에 팔고 싶지. 그런데 뭐 현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지금 똑같이 비슷하게 그 경험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테슬라의 FSD라고 부르는 반자율주행 비슷하지만 물론 또 압도적인 성능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1,000만 원은 과하게 받는 거지. 1,200만 원 정도 받죠. 맞아요. 과하게 받는 거지. 맞아요. 배가 많이 아파 보이시네요. 네. 네. 아이고, 저는 월급이 잘 나와요. 월급 잘 나와서. 그러니까 뭐 회사의 대표는 아니시니까.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하시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열심히 이제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내 거는 안 사주면서 저희 것만 이렇게 비싸게 사주고 약간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네. 왜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거의 80~90% 회사들이 뭐 현대를 떠나서 벤츠라든지 뭐죠 BMW, 복스바겐 뭐 어디를 다 쳐도 다 그 이스라엘 그 인텔 이스라엘의 모빌아이 칩을 갖다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거를 다 갖다 쓰니까 갖다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테슬라처럼 뭐 그거를 낼 수가 없어요. 뭐 더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보여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하나 하나를 지금 따라잡는 데 사실 일본에 있는 그 도요타 사장이었나요? 그 사람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레시피는 공개됐다. 테슬라가 음식을 만드는 아니면 돈을 버는 레시피를 다 공개했다. 우리는 이제 따라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많잖아요. 테슬라가 한 게 뭐 컴퓨터가 중앙 집중화된 자동차, 그죠? 컴퓨터화된 자동차 그것도 따라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죠. 저는 이제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네네.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포드에서 마크 2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개발팀에 있는 직원이 실수로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기자들한테 캡처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우리랑 일본이랑 그 자동차를 까봤더니 우리가 테슬라에 무려 6년이나 뒤쳐졌다, 7년이나 뒤쳐졌다는 얘기를 포드에 있는 마키 전자개발팀에서 전기차 개발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레시피는 공개됐는데 맛있는 요리, 아까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게 뭐야? 한국 김밥하고 일본 김밥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한국 김밥은 네. 대충 말아가지고 먹어요. 뭐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사실. 네네. 우리 네. 뭐 시금치 넣고 당근 넣고 먹잖아요. 근데 일본식 사람이 하는 롤집에 가잖아요. 이 김밥집에 가잖아요. 아주 놀라운 게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쌀 하나 하나를 다 기름 코팅을 해요. 그 먹으면은 밥알이 이게 설 익은 것도 아닌데 쌀이 하나하나 살아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 하는 롤은 일본 사람들한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 일본 식당은 80~90%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사는 동네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회사에 저번에 이제 뭐 도요타라든지 뭐 이런 회사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식집에서 롤을 만든 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버렸어요 다. 약간 느낌이 우리가 이제 약간 열을 받았는데 뭐시 음식을 버려 이랬는데 약간 느낌이 비빔밥이나 김밥을 중국 사람이 만든 느낌이었죠. 딱 그런 느낌이어서 일본 사람이 먹질 않아요. 자동차 레시피를 공개를 했는데 네.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똑같이 못 만들겠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답은 아는데 풀 수가 없구나. 뭔가 아무튼 그 어려운 환경이 뭐 좀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자동차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각 회사들이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난리가 났고 그거를 저희가 뭐 피부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정확한 그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정확한 어디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BMW인가 벤츠인가에 뭐 벤츠라고 합시다. 그럼 벤츠에서 그 OTA 팀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면 뭐 브레이크 문제가 생기건 무슨 문제가 생기건 필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돈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캐치하고 미국과 독일과 뭐 다 달라붙었잖아요. 요즘에는 SDV라는 말 많이 해요. SDV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 자동차. 그러니까 처음에는 OTA 팀을 구성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OTA 팀으로 태스크 포스라고 하죠. TF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독일에 있는 팀들이 아주 해보니까 OTA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OTA는 말 그대로 전화기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전화기에 전파로 여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이 기술 자체는 이미 전화기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독일 회사든 미국 회사든 일본 회사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과 미국은 이게 깨달은 거죠. 뭐가 깨달았냐? 아니 잠깐만 이게 OTA를 해가지고 받으려니까 자동차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OTA 기술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일반 자동차들은 이 전화기가 옛날 그 플립폰이에요. 플립폰에다가 OTA를 해봐야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전화기가?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전화기에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놓으면 뭐 하냐고요. 잠깐만. 그럼 OTA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가 컴퓨터화가 돼야 되는데요. 난리가 난 겁니다. 처음부터. 난리가 난 처음부터. 잠깐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잠깐만. 그럼 이거 컴퓨터처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보통 보시, 만도, 모비스, 각각이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모두 다 하나의 프로토콜로 움직여줘야 돼. 아니면 내가 만든 컴퓨터에 걔네가 다 종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네. 처음부터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네요. 그죠.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OTA 팀으로 텍스크포스 팀이 짜려져 있던 그 독일 회사들 벤츠인지 폭스바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인력이 급히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른 팀에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과 해가지고 텍스크포스 팀 처음에 10명, 20명, 30명으로 했었던 팀이 몇 명짜리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3,000명으로 바뀌었어요. 3,000명. 어떤 스케일인지 아시겠죠? 3,000명으로 빵 들어가면서 잠깐만 3,000명이 태스크포스는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사장을 주고 아예 그냥 회사의 골격이 바뀌어버린 거지. 이 팀 그냥 소프트웨어 자동차를 만드는 팀에 대한 조직이 하나가 생겨버린 거야. 그 변화가 독일에 있는 하나만 생겼냐? 아닙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전쟁 치르듯이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OTA를 하려다 보니까 OTA를 받아줄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차를 만들다 보니까 한두 명으로 안 되고 이거 다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오기만 해도 지금 아직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일반 이 유튜버 보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유튜버 보시는 시청자들은 이미 테슬라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테슬라는 원래 컴퓨터 베이스로 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인데 자동차 회사들도 이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위에 있는 경영진들과 이 오래된 이 진짜 100년이 넘은 이 자동차 역사에 이 서플라이어 베이스 각각 모듈을 갖고 와서 회사들에서 갖고 와서 합쳐서 만들던 이 베이스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는 사실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그러나 지금 큰 사단이 났고 그걸 알고 나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요. 이 전쟁이 지금 얘기한 전쟁이 몇 개 전쟁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나온 이 전쟁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또 하나의 전쟁이 생겼어요. 무슨 전쟁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쟁 그러면 싸워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합의를 보든가 적당한 선에서 이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테슬라와 반 테슬라 진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근데 반 테슬라의 진영도 같은 편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시장을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미 싸우고 있잖아요. 자동차는 원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원래부터.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의 그 우위를 잡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탈바꿈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전쟁이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다른 전쟁 중에 하나는 내부의 전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3,0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어디서 와요? 소프트웨어와 전기 전공한 사람들. 자동차 회사는 기계 전공자들이 많았는데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기계과 출신,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기계 전공의 엔지니어들이 많죠. 아무래도 50% 이상을 다 그 사람들이 잡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는 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빼버리니까 다른 데는 입이 이만큼 이렇게 나온 거지. 아하. 야, 봐봐. 엔진 개발에서 지금 차 팔고 있는 거에 97%가 엔진 차예요. 네네네. 돈은 다 엔진 차가 벌어준다고. 네네. 그런데 사람과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전기 전자로 들어가죠. 아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전쟁이죠. 서로. 내부 전쟁.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서죠. A 부서가 엔진 만드는 부서예요.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차 팔려가지고 내가 돈 번 건데 나한테는 네. 월급 더 안 올려주고. 추가로 돈 안 주죠. 쟤네는 돈도 안 드리고 계속 뭐 비용만 드는데 쟤네들한테만 돈 주고. 열 받겠지. 회사에 열 받죠. 기여한 열 건 내가 받죠. 기여한 건데. 그게 똑같이 그 기름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예를 들자면 뭐 정유회사 해가지고 정제 마진 좋아가지고 돈 여기서 다 벌어요. 근데 배터리 만드는 기술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 너무 그렇죠. 열받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열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럼 열받아 하지 말고 옮겨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해라. 그러니까 네. 대세는 이렇게 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되게 많은 연락이 와요. 이메일과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된다.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7단, 8단, 10단, 12단, 13단 기어를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1단 감속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죽으라는 얘기거든. 아하. 그냥 안 하겠다는 거거든. 난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비하시는 분들도 야 이제 정비할 게 없어지는데 모터는 뭐 10만 킬로를 달려도 고장이 안 나는데 뭐 엔진이야 오일도 새고 뭣도 하고 뭐 엔진은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비사 중에 최고로 치는 게 그 엔진 부조나면 엔진의 실린더가 이렇게 불이 팡팡팡팡 터지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시원하게 터지면 그걸 잡아내는 기술들이 있어요. 뭐 파형 분석하고 막 이런 거를 정비사님들은 약간 정비의 꽃 뭐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엔진이 없어지는데 정비 파형 분석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 그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뤘는데 네. 사실 정유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떤 직업은 없어지지만 저는 마차에 좀 비유했는데 마차가 있을 때 마차 그 똥 치우는 거, 그 다음에 마차에 말에 먹이를 먹이던 회사들, 그 다음에 마차에 바퀴를 만들던 회사들, 뭐 여러 회사들이 망했죠. 그러나 절대 직업의 숫자로 보면은 전기차로 가면서 생겨날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요. 무슨 전쟁이냐면 인력 전쟁이 났어요 지금. 아하. 미국은. 혹시 주식을 다루시는 방송이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은 코로나 전에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버렸어요. 뭐 주식도 올라서 은퇴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아까운 인생을 여기에 앉아가지고 버려야 되느냐 해가지고 너무 많이 은퇴를 해놓은 바람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는데 이 케이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기와 전동화로 가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완전 고용은 둘째치고 지금 마이너스 고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인도, 한국, 뭐 중국 할 거 없이 지금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모자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포드, GM, 크라이슬러, 뭐 벤츠, BMW,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지금 어디서 사람을 충원하느냐? 1차사에서 지금 다 데리고 있어. 컨티넨탈, 보쉬, BMW, 다 데리고 만도, 뭐 도요타, 전공 뭐 다 데리고 오고 있어. 아이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개발을 해야 되는 부품 회사들의 사람이 씨가 말랐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야씨 우리 이거 지금 당장 수주는 했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력 다 뺏겼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회사 데리고 와야 돼. 옆에 있는 회사에서 인력 맡기죠. 인력 맡기 빼오려니까 안 와. 월급에 인플레가 올라가지고요. 지금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왜 테슬라로 안 옮기냐 그랬지만 왜 여기에
월급이 완전히 뻥튀기가 돼가지고 아. 난리 부르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전쟁, 사람 전쟁.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 회사를 하지만 제가 리크루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좀 모셔오고 싶어요. 모셔오고 싶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와 비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것만 해결되면 어서 옵쇼하고 올 수 있는 문화가 여기 그냥 깔린 거죠. 저는 어디 갈 데 없나요? 저는 영어가 안 되긴데 영어가 아무튼 그렇군요. 두 번째 전쟁은 인력 전쟁이라는 거네요. 지금 저 전쟁을 한 5개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누구랑 또 전쟁을 하고 있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도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전쟁이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르노, 삼성, GM 대우, 쌍용차랑 경쟁하지 않아요. 인력을 가지고. 네. 뭐 경쟁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누구랑 경쟁하느냐? 지금 한국도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비슷하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 뭐라고 그러죠? 네이버, 네카락하고가 네카라쿠 네카쿠베 얘기하시던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대학교 졸업자 그 쌩쌩하게 현대자동차도 지금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하는 분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쿠팡에 가지 현대자동차 가겠어요? 그렇지. 약간 기름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 어디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스탠포드 뭐 MIT 가는데 그 친구들 뭐 캠브리지 어디야 여기 카네기 멜론 이런 데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애들이 안 와.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안 와. 어디가? 테슬라 간대. 야 테슬라가 생활 물가도 비싸고 월급도 적어. 그래도 글로 간대요. 왜? 이게 지금 테슬라로 가는 거는 그나마 자동차 대 자동차니까 약간 존심이 상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쟁사들이 그게 아니라 구글 같은 그거면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데에 가죠. 아니 효성님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네. 크라이슬러하고 취직되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크라이슬러 뭐 싫어하진 않지만 애플이 됐다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력 전쟁이 지금 다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회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들과 인력 전쟁을 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 회사들이 IT 기업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박 터지고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스타트업인데 한국에 있는 지금 이제 한 100명 이제 간 넘은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네. 블록체인 이제 뭐 이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도 똑같아요. 개발 인력을 지금 뽑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인력을 뽑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인 추천 찬스 해가지고 내 지인 중에 개발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보너스를 나한테 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되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국도 인력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구인난이 될 거예요. 네.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구인난이.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어떻게든 사람 뽑아가지고 해보려고 하다가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구인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도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이전의 시대를 보면 대충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뭐 없어지든지 한 놈 없어지든지 먹히든지 뭐 먹히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이 방향성이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재밌다. 다음 편에서 봅시다. 다음 편에서 봬요. 다음 네네. 편에서.